미니 모의고사 8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소프테리스에 대한 설명과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이 산출되는 주요 지역이다. 글로소프테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공룡보다 먼저 출현하였다. 공룡 나오면은 중생대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고생대 석탄기에서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생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생대 석탄기니까 공룡보다 확실하게 먼저 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현재 북반구에서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글로소프테리스가 현재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남극, 그리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등에서 산출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북반구에서 화석이 발견이 되고요. 이러한 발견을 통해서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은 맞았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와나는 강원도 태백시에 분포하는 암석에서 발견된 건열과 사층리의 모습이다. 건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퇴적 환경에서 건조한 환경임을 알려주는 퇴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조한 환경을 알 수 있는 퇴적 구조 기억해 주시고요. 사층리라고 하는 것은 층리가 기울어졌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층리는 이런 식으로 퇴적이 될 때 생기는 줄무늬를 의미했었고 사층리는 줄무늬가 이렇게 경사가 진 거 그것을 우리가 사층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층리는 사막이나 하천 등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사층리의 방향에 따라서 퇴적물이 이동한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엉덩이를 찰싹 때려주는 방향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은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퇴적물들이 이동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암석은 모두 중생대에 형성되었다. 일단 기억 같은 경우는 TMI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강원도 태백시에는 구문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문소에서는 주로 고생대에 퇴적된 석회암 지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대에 형성되었다라는 기억 보기는 틀렸고요. 이러한 보기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나올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니은을 볼게요. 가는 주로 깊은 바다나 호수에서 잘 형성된다. 틀렸죠? 이것이 나오려면은 점이층리가 나와줘야 됩니다. 나를 통해 과거의 퇴적물이 이동했던 방향을 알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지층에 사층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동 방향은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이겠죠. 아무튼간 이 문제의 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5.41억 년 전부터 최근까지 생물과의 멸종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5.4억 년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고생대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문제는 대멸종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구상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었는데 이 5번의 시기 이제 외워주셔야 됩니다. 오대, 페트백, 오르도비스기, 대봉기, 그리고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백악기 이렇게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육상식물은 A시기 이전에 출현하였다. A는 대봉기입니다.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한 것은 실루리아기죠. 그러면은 고생대를 우리가 자세하게 나눴을 때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나눌 수 있었죠. 그러면 대봉기는 실루리아기 이후니까 A시기 이전에 출현하였다. 맞습니다. B시기에 판게아가 존재하였다. B시기는 지금 중생대 말기입니다. 백악기인데요. 이때 판게아 존재하지 않았죠. 판게아는 고생대 말기에서 중생대 초기에 존재하였습니다. B시기를 경계로 고생대와 중생대를 구분한다. 46, 54, 25. 2.5억 년 근처가 이제 중생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B시기를 경계로 고생대, 중생대 구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다. 그림은 어느 해 2월 3일 우리나라의 기온 분포를 나는 같은 날 우리나라 주변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날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전국적으로 영하권의 한파가 발생하였다. 가를 보니까 지금 기온이 뚝 떨어진 곳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주도도 기온이 지금 영하에 들어갔는데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영하권이며 한파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다. 날을 보니까 고기압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4등분을 했을 때 시베리아 고기압 위치했음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A 고기압은 대기대순환과 헤들리 순환에서 하강기류에 의해 형성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 북태평양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A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고기압과 일단 연결이 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어디서 보았냐면은 그렇죠. 이동성 고기압 이야기할 때 한번 이러한 그림을 보았는데 시베리아 고기압이 겨울철에 세력을 확장합니다. 이유는 정체성 고기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력을 확장하다 보면은 일부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동성 고기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A는 지금 떨어져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러분들 추측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북태평양이 아닌 이유는 2월 3일이라고 주어졌기도 했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쪽에 있어야 되죠. 이런저런 이유로 디귿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답은 3번입니다. 표는 어느 해 4월 동해 서로 다른 두 지점 A와 B에서 측정한 표층 수온과 염분을 그림은 수온 염분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수의 밀도는 A의 해수보다 B의 해수가 크다. A는 수온 10도, 염분 34.1입니다. 수온 10도와 염분 34.1, 여기가 바로 지점 A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표시해 보면은 수온 15도에 염분 34.5니까 이쪽에 B가 있겠죠. 우리 수온 염분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A 해수가 B보다 크겠죠. 두 지점에서 측정한 해수의 밀도는 모두 1.026g/. 세제곱센티미터보다 크다. 아니죠. A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만 B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수온이 5도씨이고 염분이 33psu인 해수는 B의 해수보다 밀도가 크다. 맞는 말이죠. 수온이 5도니까 이 정도이고 염분이 33이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등밀도선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B의 해수보다 밀도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림가는 2015년 11월에 관측한 태평양의 평상시 대비 표층 수온 편차를 나의 A와 B는 라니냐와 엘니뇨 발생 시 태평양의 적도 부근 해역에서 측정한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편차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편차가 관측 빼기 평년, 밑에는 평년 빼기 관측이죠. 아무튼간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보니까 표층 수온 편차 나와 있고요. 가에서는 관측값 빼기 평년값입니다. 동태평양 쪽을 보니까 편차가 플러스 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측값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태평양의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는 엘니뇨죠. 그래서 가는 엘니뇨 시기구나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밑에 두 자료는 평년값 빼기 관측값이 이제 편차인데 A를 보면은 동태평양이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가 되고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됩니다. 수온 약층의 깊이 편차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평년값에서 관측값을 뺀 게 0보다 작다라는 것이고 관측했을 때 수온 약층이 더 깊다라는 것이죠. 수온 약층이 깊다라는 것은 용승이 약화되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시기는 그렇죠. 엘니뇨구나 라는 거 연결을 지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A는 엘니뇨 시기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B를 보면은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라니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증발량은 평상시보다 더 많을 것이다. 가는 지금 엘니뇨 상황이죠. 엘니뇨 시기 동태평양 수온 상승하기 때문에 증발량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받고요. 나에서 동서방향의 해수면 기울기는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클 것이다. 해수면 기울기는 무역풍의 색이랑 관련이 있는데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사가 평상시보다 완만해지고 라니냐일 때는 커지겠죠. 그러면은 니은보기 틀렸다 할 수 있고 가시기에 나타나는 수온 약층의 깊이 편차는 나의 B와 유사한 게 아니라 A와 유사하겠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그림은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서울에서 관측한 연간 황사의 발생 횟수와 발생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황사의 연평균 발생 횟수는 2010년 이후에 비해 2010년 전에 더 많았다. 2010년 이렇게 기준점 잡아주시면은 2010년 전에는 7회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평균 내주면은 5회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억보기 맞다라고 할 수 있고 2012년 이후에 황사의 발생 횟수 대비 발생 횟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래프를 보면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을 수치적으로 따지자면은 2013년 같은 경우는 발생 횟수 2고요. 그 다음에 발생 횟수는 3입니다. 그러면 1.5 정도 나오게 되고 2014년에는 6분의 10 그리고 2015년에는 8분의 15 정도가 나오게 되고 어쨌든 간 니은은 틀렸다 할 수 있고 황사의 발생 횟수가 증가할수록 황사에 의한 호흡기 질환 환자 당연히 증가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다.
그림은 어떤 핵융합 반응의 한 과정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PP 반응이라고 바로 나와주셔야 되고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죠. 이 반응은 PP 반응, 양성자 반응이다. 적색 거성 중심부에서 일어난다. 틀렸죠. 수소 핵융합 반응은 주계열성입니다.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은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의 합보다 큰 게 아니라 작은 거죠. 작기 때문에 그 손실된 질량이 에너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답은 1번이다. 표는 A와 행성의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한 별 S의 밝기 변화를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별 S의 밝기 변화가 나타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관측자로부터. 그랬을 때 어떠한 별이 이 사이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별의 질량에 의해서 별 S로부터 방출되는 빛에 대해서 관측자에게 오지 않는 그러한 빛이 별 A의 질량에 의해 휘어져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밝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위로 볼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에 행성이 이렇게 있을 경우는 이 행성에 대한 추가 질량으로 인해서 뾰족한 구간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별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행성이 지나갑니다. 행성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이 질량에 의해서도 추가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고 튀어 올라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별 S와 별 A가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 별 S의 밝기는 최소가 아니라 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행성의 중력에 의해 별 S의 밝기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고요. 다에서 행성의 질량이 더 크면은 별 S의 밝기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 맞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다. 그림은 팽창하는 우주의 모습을 우주의 나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우주의 나이가 100억 년일 때 은하 A로부터 출발한 빛이 현재 지구에 도달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현재 지구에서 관측된 A는 100억 년 전의 모습이다. 틀렸습니다. 100억 년 전에 은하 A로부터 출발을 했고 현재 이것을 우리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주의 나이 138억 년에서 100억을 빼준 38억 년 전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은하에서 관측하면은 A는 적색 편의를 보인다. 맞는 말이죠. 은하 A와 우리 은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간이 점점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 연결 지어줄 수 있겠죠. A에서 방출된 빛의 파장 변화는 우주의 팽창 때문이다. 맞습니다.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서 파장은 점점 길어지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다. 미니 모의고사 8회 같이 풀어보았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